내장 비만을 빼주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조언을 하면서도 막상 저의 생활 습관은 망가져서 당뇨 전 단계와 체중 증가로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 환자를 본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자, 25년 동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비만 환자의 패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젊은 남성들의 복부 비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비만학회에서 발간한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비만이고요. 또 젊은 남성들, 우리가 30, 40 젊은 남성들의 절반 정도가 복부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비만이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젊은 여성들, 우리가 20, 30대 젊은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의 약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마른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인구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비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자꾸 비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대의학은 고도로 발달했고 과학과 산업도 상당히 발달을 했는데 왜 우리들은 자꾸 비만이 되어가는가? 점점 더 비만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현대의 삶이 점점 우리를 비만 쪽으로 가게 이끄는 게 사실이에요. 거리를 나서면 도처에 깔려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단맛이 나는 음식을 찾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에 있어서의 다이어트는 상당히 힘듭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를 비만으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반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비만 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세요, 저렇게 생활하세요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 반성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정말 체중이 똑같았어요. 살도 안 쪘어요. 그래서 저는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강구한 것들이 있었죠. 아버님이 당뇨셨고 또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간과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환자를 보고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저녁밥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야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TV 보다가 스르르 잠들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피 검사를 해보면 당뇨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5.6이 점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당뇨기 때문에 정말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도 삶을 조금씩 바꾸려고 했는데 정말 계속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그리고 밤에 야식을 끊고 이런 저녁에 이제 즐거웠던 야식 먹으면서 TV 보고 영화 보던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점 이제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체득해 나가니까 이제 당뇨 수준도 정상이 되고 뱃살도 줄어드는 이러한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살이 찐 상태에서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몸에 이제 시도를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은 무엇이냐면요. 정제, 좀 어렵게 말할 수 있는데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을 말해요. 우리가 통밀이 아니라 하얗게 갈아낸 흰 밀가루, 그거로 빵을 만들고 면을 만들죠. 또 우리가 현미가 아니라 백미를 만들고 또 갈아서 떡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빵, 떡, 면, 과자, 또 최근엔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아주 심하게 혈당을 올리고 이 혈당이 올라간 것들을 끄집어 내리면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또 지방이 축적되는 이런 기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천천히 끊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과 달콤한 맛보다는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점점점 끊어 나갔던 것들이 저에게는 첫 번째 중요한 다이어트의 원칙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일정 시간을 굶어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췌장을 쉬게 해줘서 인슐린과 혈당 레벨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혈당 수준도 안정이 되고 뱃살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간헐적 단식이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12대 12 간헐적 단식부터 말씀을 드려요. 12시간은 밥을 먹고 12시간은 굶자라는 거죠. 12시간의 식사를 하시면 뭐 아침, 점심, 저녁을 할 수도 있고 뭐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세 끼를 먹고 12시간은 굶자. 이것이 정말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12시간 간헐적 단식 하자 그러면 울상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뒤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먹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거 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저녁 7시 이후에 매일매일 야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술을 먹던 분들이 저녁 7시 이후에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정말 어려워요. 9시, 10시 되면 막 몸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뭔가 입에서 막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12시간을 굶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이제 굶는 것들을 저도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8시간 정도밖에 금식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12시간으로 늘렸더니 일단 몸이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처음엔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12시간을 저녁 시간을 잘 굶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상당히 속이 편해요. 그래서 식도염도 없어지고 상당히 속이 편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체중은 빠지고 그래서 내장 비만을 빼주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일정 시간은 먹고 일정 시간은 굶자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낮에는 굶고 밤에는 아주 맛있는 술과 맛있는 뭐 케이크와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이 간헐적 단식이 허용된 시간에도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간헐적 단식을 피해 드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당뇨병 약 중에는 최근에는 저혈당에 거의 빠지지 않는 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약들이나 인슐린들은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긴 공복 시간을 가지면 저혈당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은 저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3끼를 잘 드시고 적절히 운동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좀 피해 드실 분들은 당뇨병 환자,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하지만 당뇨병 약 중에 아주 기초적인 약이라 저혈당에 안 빠지는 약을 드시는 분이시라면 간헐적 단식 하셔도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당뇨 전 단계 환자 있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거의 대부분 정상혈당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되실 분들은요 마른 비만 환자들, 또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간헐적 단식은 결국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먹고 또 그 시간 위에는 굶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먹는 것들을 단백질과 채식 위주로 아주 충분히 드시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분명히 식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른 비만이 왔을 것이란 말이죠. 식생활 운동 습관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가 허용된 시간, 이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제대로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단백질과 채소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굶으면 굶을수록 탄수화물 중독에 더 시달릴 수가 있어요.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픈데 딱 단헐적 단식 끝나는 시간에 5, 4, 3, 2, 1 딱 하자마자 막 과자와 액상, 과당과 단맛 나는 것을 먹었어요. 이러면 간헐적 단식 하나만 해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신 분들은 차라리 세 끼를 같은 시간에 먹고 제대로 된 좋은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냥 간헐적 단식, 그냥 이런 명제, 정의만 생각하면은 그래
정해진 시간에만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게 식사가 허용된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드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정말 나한테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네. 그러면서 밤에 정말 야식과 술을 먹고 낮에는 쫄쫄 굶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시면요, 간헐적 단식 하나 많아요.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허용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